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이 아주 강력한 남은 호재들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고, 이건 알트코인에게도 좋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좀 강력한 호재 내용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오디널즈 10만 개 돌파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디널 프로젝트는 작은 분할 단위로 사토시를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 블록에 JPG, PNG, 비디오 파일, 그리고 간단한 게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걸 이제 비트코인 기반에다가 녹여서 이제 그 블록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수료를 챙겨 받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채굴자들에게 상당량 부담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왜냐? 지금 고물가, 고임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금리, 이 상고 체제에 따른 부담률 자체도 채굴자들에게 언제든지 파산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대인데요. 이게 오히려 약간의 약이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서도 순정파와 실속파가 있는데요. 순정파 입장에서는 원래 비트코인이 생겼던 부분이 금융 기반으로 좀 활용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냥 순수 전통형으로 좀 가주길 바란다라는 것과, 실속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그냥 필요 없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오케이, 그냥 다 받는다, 뭐 이런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운트콕스 최대 채권자 피해의 90% 비트코인 보상 합의권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 구간이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거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바꿔간다는 건 굳건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옵션 중에 현물로 받아갈 거냐 비트코인으로 받아갈 거냐 있는, 굳이 비트코인으로 받아간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을 현물로 찾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물량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지배력 구도에 따른 개편 곡선도 비트코인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는 저번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은 알트의 도미넌스를 충분히 따라 제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BUSD에 따른 영향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채굴자들에 따른 해시레이트 부분도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이제 수수료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하니까 가성비 있게 채굴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왔기 때문에 숨통을 좀 틔웠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구도에 그렇게까지 내가 이런 고정비를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그렇게 가져가 볼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 테더와 비트코인 쪽으로 쏠림 현상이고, 오히려 BUSD가 좀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 BUSD는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들에게는 약간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BNB에 있는 관계와 거기에 있는 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디파이 부분하고 나머지 쪽을 또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바이낸스 쪽에서 좀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런 체인 육성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좀 등장을 해야, 또 거기에 또 자금이 또 결집력이 또 생기고 성장 단계로 또 이슈화가 되면서 그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시장성이 또 생기게 될 건데요. 그런 점은 또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부분도 2메가를 훨씬 넘고 있다. 그만큼 이 시장 자체에서 이 오디널즈에 따른 인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누군가는 씨알데기 없는 그런 뭐 JPG, 뭐 PNG,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사진도 뭐 아무런 의미 없고 뭐 그런 게 올렸다고 하면 그게 데이터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25K 상승한 뒤에 장기 보유자들이 결집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경신을 했다. 순환 공급량의 3분의 2 이상이 최소 1년 동안 홀딩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분명한 신호로 또 보여주는 또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위 레벨 테스트 단계로 흘러가고 있다.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좋은 효과에 따른 모델 범위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해시레이트 상관관계도 반감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또 0.5%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패를 한번 까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또 강력한 또 남아져 있는 호재거리를 보게 되면 이 홍콩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 부분이 6월 달에 일단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또 OK 창업자는 발빠르게 또 여기에서도 라이선스를 또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홍콩 쪽이 또 이렇게 자금을 이런 쪽으로 또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반기 때까지는 또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떠도는 지갑 쪽으로 다 돈을 빼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좀 투명하고 괜찮은 거래소가 딱 등장을 해주는 곳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한순간에 자금이 쭉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거기보다 진짜 우리가 규제와 이런 거 다 해줄게 라는 미국 월가 쪽에서 만들었던 EDXM 거래소가 아직은 계속 출시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시 준비 중이 지금 약간의 틀어져서 기존에 있었던 CEO가 약간 물러나고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내정시켜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조금은 뭐가 안 맞아서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남아져 있는 지갑들이 다시 거래소로 들어오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또 호재 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 말고 신규 거래소 쪽에서 얼마만큼 자금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트코인에 따른 일정도 이제 올해 8월달 정도면 아마 반감기가 가까워지는데 반감기에 가까울 때 베팅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제 반감기 시점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켓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펌핑이 한번 나오면 좀 세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 마켓에서도 누군가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다채롭게 만약에 등장을 해서 그쪽으로 개입을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마켓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꼭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화력을 줄 수 있는 대상 마켓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효과고 훨씬 더 많이 결집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반감기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24년도 하반기 정도에 일단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히려 지금에 있는 상황에 충분히 가격의 하방보다는 상방에 있는 여지가 더욱더 남아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게임코인 부분도 여전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부분 논란이 많지만 외화 판호 부분 분위기가 요즘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유통량의 3분의 2가 1년 장기 보유자 보유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워크핸드, 가격 변동이 쉽게 흔들리는 단기 투자자에서 스트롱 핸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 금융기관,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자금력을 갖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가격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자로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주식 매각으로, 이분들은 진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주식 매각으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전염이 될까봐 지금의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타이밍도 정말 쩌는 게,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150달러 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기존에 있었던 가격 범위 안까지 있다가 지금 300달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딱 정리를 해서, 야, 개이득이다. 어차피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가고 하반기에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주식 매각해서 이 충당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버 게이트에 있는 담보 잡았던 걸 지금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한테 빚 있었던 거 지금 처리를 할 거다. 그러니까 타이밍상 아주 좋은 패턴에서 끊어치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STO 실무 세미나 내용은 21일부터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여러 기사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어차피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행 사항이 있는 내용은 다 조각 투자 위주로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 따른 내용들만 제가 또 따로 발췌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근황 중에 가장 또 논란거리 중에 하나, 이믹스 또 논란거리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헤럴드 경제에서 5천만원 손절하고 1년치 월급 잃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이믹스 투자자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글 또 보게 되면 일단 40대층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40대 구간대가 이믹스 가장 많이 투자했고 남성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댓글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국내에 있는 코인의 신뢰도를 많이 훼손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뭐 이메이드가 욕먹을 상황보다는 오히려 코인원이 좀 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샌드박스가 30만 명 방문케한 케이버스 올해 더 키우겠다. 파트너사 400곳이고 그중에 59곳이 한국 파트너이고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포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 비중보다는 해외 비중이 높아야 어떻게 보면 이 샌드박스가 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제휴를 할 거라고 하면 해외 쪽을 조금 더 늘리길 좀 바랄 부분이고요. K컬처를 통해 가지고 확대를 목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엔터 쪽하고도 손을 좀 잘 잡고 키워 나가려고 하는 큰 구상인지 아닌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오픈시에서 이번에 몇 가지 정책 변경 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수수료 일정 기간 동안 0%로 변경을 하고요. 온체인 적용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컬렉션에 크리에이터의 로열티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동일한 정책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자 필터 기능 업데이트, 충성도 높은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